제17화 새로운 연료 페트로늄 5번째 이야기. 1882년 10월 다임러 부부와 마이바흐 부부는 독일의 남쪽으로 이동하여 슈투트가르트의 베드 칸슈타트로 주거를 옮겼다. 다임러 부부 모두 심장이 좋지 않아 고생하던 차에 근처에 약용천이 가까이 있는 근사한 집을 보고 맘에 들었던 것이다. 다임러와 마이바흐는 도이치에서 갖고 있던 특허권 지분을 정리하여 보상받은 11만 2천 골드마르크 중 7만 5천 골드마르크로 집을 구매했다. 그 집에는 식물을 키우기 위하여 넓은 유리벽을 가진 정원이 있었는데 다임러와 마이바흐는 경량의 고속 페트로늄 연소 엔진을 비밀리에 연구하기 위해 유리창의 정원을 붉은 벽돌의 작업장으로 개조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창고라고 기록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하얀 페인트 칠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지어진 것을 보니 전쟁 중 파괴되어 다시 지어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의 붉은 벽돌의 창고 같은 투박한 것이 들어서자 마을 주민들은 이해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붉은 벽돌 창고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었고 모이기만 하면 붉은 벽돌 창고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다임러와 마이바흐가 페트로늄 엔진 연구에 몰두하던 어느 날 오후 연구실 근처에 살고 있는 치르너 부인은 친구 로테 부인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녀는 직접 구운 빵을 바구니에 담아가면서 로테 부인과 함께 맛있는 빵을 먹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다. 길을 걷던 중 치르너 부인은 붉은 벽돌로 지어진 다임러와 마이바흐의 작업장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순간 어디선가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그녀의 코끝에는 익숙하지 않은 타는 듯한 냄새와 기름 냄새가 스며들었다. 불쾌한 냄새에 인상을 찌푸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소리와 냄새가 나는 곳은 붉은 벽돌 창고뿐이었다.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만 치르너 부인은 발걸음을 재촉해 로테 부인의 집으로 향했다. 로테 부인의 집에 도착한 치르너 부인은 그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아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치르너 부인은 붉은 벽돌 창고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와 소음을 설명하며 그곳에서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로테 부인 역시 평소 마을 사람들이 그 창고를 수상하게 여겼다는 점을 떠올리며 치르너 부인의 말에 공감했다. 두 사람은 혹시 창고 안에서 위조 화폐나 가짜 물건을 제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만약 그렇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그날 이후 치르너 부인과 로테 부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전해질수록 창고에 대한 소문은 점점 부풀려졌고 결국 다임러와 마이바흐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을 사람들에게 위조범이나 범죄자로 오해받게 되었다. 이웃 사람들은 점점 더 빨간 벽돌 창고를 주시하게 되었고 그러한 주변 상황에 대해 다임러와 마이바흐는 엉뚱하게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당시 다임러와 마이바흐는 최첨단을 달리는 엔지니어였다. 그러한 그들이 만드는 페트로늄 엔진을 누구인가 염탐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 것이다. 특히나 오토와의 불화 때문에 도이치를 나온 상태여서 오토가 보낸 첩자일 거라 생각하기도 했었다. 그리하여 다임러와 마이바흐는 더더욱 비밀스럽게 페트로늄 엔진을 연구하게 되었고 이웃 사람들은 더욱더 의심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마을 주민들 중 한 명이 행동에 나섰다. 다임러와 마이바흐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그날도 다임러와 마이바흐는 창고 안에서 페트로늄 엔진을 테스트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창고의 문에서 쾅쾅쾅 하는 거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문 밖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창밖을 내다본 다임러는 여러 명의 경관들이 서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 뒤에는 많은 마을 주민들이 몰려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다임러는 조그마한 창문을 열고 문을 두드리던 경관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다. 이에 경관은
마을 주민들의 신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창고 안에서 위조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수색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다임러와 마이바흐는 어이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순간 자신들을 감시하던 눈길의 정체가 마을 주민들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을 위조범으로 오해하고 신고까지 했다는 사실이 우습기도 했다. 비밀리에 연구를 진행했으니 이런 오해가 생길 만도 하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실소를 터뜨렸다. 그들은 오해를 풀기 위해 창고의 문을 열고 경찰과 마을 주민들에게 내부를 공개했다. 창고 안에는 복잡한 기계들과 연구 도구들이 널려 있었고 창고 맨 끝에는 엔진 형태의 검은 기계가 자리하고 있었다. 창고 내부를 둘러보던 경관 중 한 명이 의문을 품고 다임러에게 이곳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물었다. 다임러는 경관에게 자신과 마이바흐는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엔지니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소음과 먼지가 많아 이를 차단하기 위해 창고를 지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구를 시작하기 전 마을 주민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이 이번 소동을 초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임러의 말 속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다. 다임러의 말처럼 시끄럽고 지저분한 것도 있었지만 새로 개발하는 엔진의 기술 유출이 더 두렵기 때문에 벽돌집을 세워보안 유지를 한 것이었다. 이러한 소동으로 인하여 이웃 주민들은 다임러와 마이바흐를 잘 이해하게 되었고 다임러와 마이바흐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 그렇게 광범위한 연구와 시험을 반복하던 도중 마이바흐는 왓슨이라는 영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를 발견하게 된다. 왓슨의 특허 내용은 바로 다임러와 마이바흐가 그토록 만들고 싶어하던 고속 엔진의 제작에 필수적인 요소인 뒤조정 핫튜브, 점화 장치에 관한 것이었다. 다임러와 마이바흐는 뛸듯이 기뻐했고 뒤조정 핫튜브를 기초로 연구한 결과 1883년 그들은 최초의 수평 엔진을 개발하게 된다.